살루톤. 이제 오늘 제4강 시작하도록 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오늘은 잠깐만요. 네, 문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형태론, 동어론, 의미론, 활용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로 형태론과 통어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의미론과 활용론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형태론, 에스페란토에서는 형태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페란토가 아주 전형적인 첨가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법서들, 에스페란토 문법서들도 보면 형태론에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기본 용어를 살펴봅니다. 어근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형태수입니다. 단어에서 모든 접사와 의미를 제거한 뒤에 남는 요소를 말합니다. 라디코,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 남학생 그럴 때는 남도 어근이고 학생도 어근이고 두 개가 붙었죠. 복합이죠. 탐스럽다, 탐 이것이 어근입니다. 스럽다는 전미사죠. 남자답다, 남자. 용감하다, 용감. 공부하다, 공부. 하다가 붙은 말은 모조리 다 그 앞에 말이 어근입니다. 그다음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 아픽소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새로운 낱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도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낱말이 되는 겁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기도 함,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보르타로 그러면 단어가 뭐 많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전이라는 새로운 낱말이 됩니다. 파롤라도 그러면 말을 오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웅변이라는 연설이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낱말이 되는 거죠. 어간은 용언에서 의미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개념을 나타내죠. 라디코라고 부르는데요. 가다, 예쁘다, 싫다, 탐스럽다, 용감하다, 공부하다에서 밑줄 친 가, 예쁘, 실, 탐스럽, 용감하, 공부하, 그것이 어간입니다. 하다가 붙은 말은 모조리 그 하다 앞은 어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용감이 어근입니다. 그리고 용감하, 하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 어미입니다. 용감하, 공부하 이것들이 어간입니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미는 용언의 여간 뒤에 붙어서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입니다. 문법적 기능을 표시합니다. 에스페란토로 피나조라고도 하고 피니조라고도 합니다. 피니조.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다, 예쁘다, 싫다, 탐스럽다, 용감하다, 공부하다 여기에 끝에 다 이것이 다 음입니다. 근데 싫어서, 가고, 조언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럴 때 다가 변해서 어서가 되고 고가 되고 은이가 되고 하는 것들 이것들 다 음입니다. 한국말은 의미가 굉장히 많죠.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말에서 제일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들라고 그러면 저는 토시, 조사라고 그러죠. 토시와 의미 이 두 가지를 듭니다. 토시는 명사와 관련된 말이고요. 의미는 동사, 형용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에는 의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명사에는 접미사, 접두사
이런 접사라는 말을 쓰고 동사나 형용사에는 어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요, 어근과 어간 모두 라디코라고 그래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체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명사나 수사나 대명사 이런 것들을 체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사가 붙고 또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죠. 거기에는 의미가 붙어요. 그런데 접두사나 접미사는 어느 쪽에든 다 붙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간다 이렇게 학생 다음에 이는 이게 조사입니다. 조사. 그다음 간다 할 때 니은 다 앞에 가는 간이고 니은은 이걸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어간이라고 해요. 보조어간. 그럼 다는 어미죠. 선생님이 덧붙이셨다 이런 말 할 때 선생 이 어건이죠. 님 전미사죠. 이 조사죠. 덧붙이셨다. 덧 이것은 어간이고 붙, 이, 시, 었다 모두 어미인데 학교 문법에서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어간이 붙입니다. 붙여간이고 덧 전미사입니다. 접두사입니다. 덧은 접두사입니다. 접두사가 붙은 것이 여기는 그다음에 이 시는 이는 사동전미사입니다. 시는 존대 보조어간 과거음입니다. 나는 종결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체언에는 조사가 붙고 용언에는 의미가 붙습니다.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어근 뒤에 의미가 붙고 접사는 앞뒤 어디에나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투덴토 이라스 그러면 스투덴트가 어근이죠. 오가 어미죠. 이르가 어근이죠. 한국식으로 하면 어간이 되는 거고, 어근이고, 아스는 어미죠. 게 스투덴토의 이라스 그러면 게는 접두사고, 스투덴트 어근이고, 오는 어미고, 끝에 요는 복수어미고, 레는 접두사고, 이르 어근이고, 아스는 어미고 이렇게 되죠. 넘어갑니다. 변이 형태소, 어문 변동 규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변이 형태를 알로모르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변이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변이 형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라는 말이 있을 때 이 값의 변이 형태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 밑에 비읍, 시옷 붙은 것도 있고, 가 밑에 비읍 붙은 것도 있고, 가 밑에 미음 붙은 것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이 음을 다룰 때는 종성 음소만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형태속 보는 겁니다. 음수만 보는 게 아니라 형태속. 그래서 값, 감,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값이 이러면 비읍, 시옷 다 붙은 것. 이것이 변이 형태가 되고요. 그냥 값 그러면 비읍만 붙은 것. 값만 이럴 때는 그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것. 이제 이런 것이 변이 형태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는 똑같이 쓴다 하더라도 실제 소리는 달라져요. 근데 그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한국어 불규칙 동사에서는 표기에 반영되죠. 그래서 쉽다라는 말을 싫어 이럴 때는 실제 표기를 디귿 대신에 리얼로 합니다.
리얼로 하죠. 그 다음 붙이고요. 이렇게 표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형태소라는 것은 대표 변이 형태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대표 형태라고도 하는데요. 에스페란토는 모르페몬 위에 이 보기 들여서 갑, 그러니까 비읍, 시옷 붙은 갑, 그 다음 시옷 붙은 뜻, 디귿 붙은 쉿, 이 세 가지가 변이, 대표 변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소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한 겁니다. 물론 가장 보편적이라서 정한 거죠. 자, 음운 변동 규칙이라는 것은 한국어에서 아마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접변, 몸조화, 무게음화, 칠종성 법칙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어요. 그 칠종성 법칙은 그너더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런 기회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너더러 르, 무, 부, 우, 르, 드르, 무, 부, 우. 예, 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너더러 맨 끝에 어는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그너더러 이래야 됩니다. 아, 이건 글자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소리. 예를 들어서 시옷자 같은 거 우리가 옷 이럴 때 시옷 쓰고 꽃 그럴 때 치옷도 쓰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글자가 그럴 뿐이지 소리는 그때 다 디귿으로 납니다. 디귿. 옷 그럴 때도 디귿입니다. 꽃 그럴 때도 디귿입니다. 디귿으로 소리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일곱 가지 종성밖에 없습니다. 그너들어 이 일곱 가지. 시옷 같은 건 종성이 아니에요. 종성 글자입니다. 글자가 그렇게 쓰질 뿐이지 소리는 디귿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런 음운 변동 규칙이 에스페란토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쉬운 거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 뇨 이거는요. 그 앞에 어근을 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는 거죠. 이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합니다. 조어법이 또 형태론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조어법 따라하도 파생법과 합성법으로 나뉩니다. 파생법은 어근의 접사가 붙는 것이고 합성법은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겁니다. 파생법은 데리바도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줍니다. 에스페란토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접여사, 접미사가 있는데 한국어로 맨손 이럴 때 맨 이 접두사, 에스페란토 말보나 할 때 말 이 접두사. 접미사는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 님 이 접미사. 파트리노 할 때 임 이 접미사죠. 가끔 접미사를 이노가 접미사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됐어요. 인이 접미사지 이노가 접미사가 아닙니다. 인이 접미사예요. 한자 한자 띄어서 할 때는 이, 노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접요사는 뭐냐면요. 형태의 가운데에 끼어드는 겁니다. 이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공식적으로 한국어와 에스페란토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도 말에서는요. 새악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색시라는 말에 아가 끼어든 거죠. 새악시 이렇게. 이런 게 접요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 새악시. 물론 이거를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요. 새각시가 새악시로 변했다 이러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접요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시적 문법에서 보면은 새악시 그러면 아가 접요사가 됩니다. 어르신 이런 것도 그냥 우리 어른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가 들어갔어요. 어르신 이런 게 접요사입니다. 이것도 공시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공시적으로 보면은 어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존대
보조관이 들어가서 어르시다가 됩니다. 어르다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이제 합방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걸 어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른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존댓말로 표현할 때는 어르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공시적인 문법에서 보면은 접비호사가 됩니다. 그다음 잠지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어린 아주 꼬마 애들 고추를 만지면서 잠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위험이 또 접효사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페란토에도요. 없지만 공식적으로 없지만 유고라는 말이 있고 융기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에스페란토 쓰기는 둘 다 완전히 새로운 다른 text로 합니다. 유고는 뭐냐면요. 그 소 같은 거 두 마리 결의를 이렇게 에, 결의 그 말이나 소 이런데 그 줄을 묶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목 부분에 걸치는 나무 토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유고라고 그래요. 근데 윤기 그러면 노가 들어가서 윤기 그러면 그것을 얹다. 그 나무를 거기에 얹다 이런 동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 그 원을 보면은 이게 접유사가 되는데요. 뭐 이건 에스페란토에서는 지금 완전히 두 개의 별개의 낱말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성법은 어근 더하기 어근인데 새로운 낱말을 만들죠. 소나무, 아침파, 뭐 도름참으로, 레르놀리브로 이런 것들이 합성법입니다. 에스페란토의 외래어와 신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 많은 수가 처음에는 외래어였습니다. 즉 신조어였습니다. 자메노프의 신의 한 수라고 저는 그래 보는데요. 로코모티브, 레닥시오, 텔레그라포, 네르보, 템페라투로, 센트로, 포르모 이런 것들이 다 외래어였어요. 그 당시에 자메노프 에스페란토를 처음 만들 때 외래어라는 건 뭐냐면요. 유럽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말 그게 외래어입니다.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중요 언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 그게 외래어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그냥 에스페란토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는 불만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에스페란토가 너무 유럽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요. 에스페란토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볼라피크가 에스페란토와는 반대 길을 갔어요. 그 요한 마틴 슐레이어라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메노파는 외래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메노파는 외래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에스페란토가 결국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프랑스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영어에 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좀 저는 아주 불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토스트,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아침에 주로 먹는 빵, 그 토스트 있잖아요. 이걸 토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옵니다. 스톱 이런 것도 스톱피라는 동사도 있고 스톱이라는 감탄사도 있어요. 그러면 스톱 우리 하는 거 스톱 그대로 씁니다. 젠틀레마노, 젠틀맨, 신사, 젠틀레마노 그대로 써요. 좀 불만스러워. 넘어갑시다. 조주의와 차용주의란 말이 있는데 조주의는 기존의 에스페란토 어근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도 와곤노라는 말이 있으니까 와고나로로 하자는 거죠. 근데 차용주의는 트레인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니까 그냥 트라이너 하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투랄리스모라고도 하는데 차용주의입니다. 오브세르비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오브세르베이어 관측소는 오브세르베이어라고 하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조주의죠. 근데
observatorio 이렇게 버리면 이건 차용주의가 됩니다. 그럼 글리트쿨이 얼음 지치다, 스케이트 타다 그러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스케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페란토 두 가지 다 쓰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와 각국어에서는요, 조어법으로 이루어진 낱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 개인적인 활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뭐 맨손에는 쓸 수 있고 몇 가지 쓸 수 있지만 맨을 뭐 다른 데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페란토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학습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자, 이제 통으로 보겠습니다. 신탁수라고 하는데요. 문장, 이 단문은 프로포지시오라고 그러고, 복문까지 포함해서 그걸 프라조라고 합니다. 알리네오라는 말은 하나의 문단, 우리가 한 문장이 아니고, 저는 문장은 그보다 좀 더 긴 걸 문장이라고 주로 보는데, 월 몇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걸 한 문단이라고 그러죠. 알리네오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품사와는 다른 거예요. 품사는 주로 한국말로 무슨 사, 명사, 동사, 사자가 붙잖아요.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어자가 붙어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주 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뉘는데 주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고 부속 성분은 관형어, 부사어를 저는 상호라고도 합니다. 에스페란토로 에피테토, 아디액토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 단어 잘 모르실 거예요. 에피테토, 아디액토 이렇게 부르면 독립 성분은 독립어입니다. 그럼 어순,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차례를 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죠. 근데 자유롭다는 말도 단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문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자유롭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뭐 이래 돼버리면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일단 좌선성, 우선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수식어구 관계절의 위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보내드린 자료에서는 수식어절이라고 했는데요. 수식어구로 저는 이번에 고쳤습니다. 수식어절은 관계절이라는 말이에요. 수식어구가 더 좋겠어요. 리버 브란치아웃, 리버라는 말은 말덱스트로를 리버라고 합니다. 덱스트로 브란치아웃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어는 좌선성입니다. 이 밑에 보기에 보면 내가 본 책 나오잖아요. 내가 본 이것이 왼쪽에 있잖아요. 책의 왼쪽에 있잖아요. 이 좌선성입니다. 에스페란토는 우선성이 기본이고 좌선성도 가능합니다. 랄리브로 키움미 비디스, 키움미 비디스가 랄리브로의 오른쪽에 있죠. 이 우선성이죠. 그러면 랄리브로 비디타 데미가 랄리브로 오른쪽에 있죠. 이 우선성이에요.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아래와 같은 차례도 가능합니다. 라 데미 비디타 리브로 이것도 가능. 특히 자메노프 문장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러시아 쪽 말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슬라브 계통이. 그래서 라 데미 비디타 리브로 초보자들은 이런 문장 나오면 좀 헷갈리죠. 에스페란토에서 많이 써요. 자메노프 문체라고 오히려 뭐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좌선성이죠. 라데미 비디타 리브로. 이 분명히 좌선성이죠. 이겁니다. 문장의 종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물론 나라 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 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단문과 복문은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요. 단문이라는 것은 주어와 수어 관계가 하나인 문장입니다. 복문은 주어와 수어 관계가 둘 이상인 문장입니다. 평서문은 서술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객관적인 기술을 하는 거예요.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습니다.
의문문은 들으리에게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일반 의문문은 추로 시작하고 특수 의문문은 키오, 키우 이런 걸로 시작하고 내포 의문문은 종속절 안에 포함되는 문입니다. 미스티아스 추, 미네스티아스 추라든지 미네스티아스 키오라든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 뒤에다가 추네 이렇게 붙여주면은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don't you, 뭐 aren't you, are you, do you 뭐 이렇게 긍정, 부정이 두 가지로 있어요. 근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앞에 주절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상관없이 항상 추yes, 추네. 특별한 경우에 추yes 이럴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으면 항상 되는 겁니다. 에스페란토에서는. 명령문을 저는 원망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망문이라는 것은 바란다는 거죠. 내가 뭘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리에게 행동을 바라고 요구할 때는 한국어에서는 어라, 아라, 그라, 너라, 여라 뭐 이런 써요, 쉬어요, 세요 등 이런 걸 쓰죠. 에스페란토 원망법은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갈 겁니다. 말하리의 바람을 1인칭, 2인칭, 3인칭 어느 경우든지 그냥 우만 쓰면 돼요. 영어나 다른 제가 아는 다른 외국에서는 이렇게 질서정연한 언어가 없더군요.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에스페란토 원망법 의문문은 들으리의 바람을 물어봅니다. 추미이루 알비 자료만 번역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번역하죠? 추미이루 알비 내가 너에게 가기를 바라느냐 이런 말이에요. 추비 데지라스 케미 이루 알비 그 말이에요. 출리 이루 알비 그가 너에게 가기를 바라느냐? 바라느냐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 네가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추비 데지라스 켈리 이루 알비 그 말이에요. 청유문은 들으리에게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낮춤말에서는 자, 가자, 자. 높임말은 갑시다, 가십시다 이런 거죠. 에스페란토에서는 원망문에 포함됩니다. 청유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인칭 복수일 때 니이루, 추니이루 이런 건 한국어로 표현하는 청유문이 되는 거죠. 감탄문, 문장을 감탄할 때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는 호, 에스페란토는 호, 해와 부라, 미국 이런 것들입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감탄할 때는 한국말로는 얼마나 주로 그렇게 쓰고 에스페란토에서는 키엘 벨라치 에스타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이죠. 명사를 감탄할 때가 있어요. 한국말에서는 웬 떡이냐 웬 말 그럴 때 감탄의 뜻이 웬에 들어가요. 에스페란토에서는 키아를 쓰는데 키아 벨라 플로르 지 에스타스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쓴 에스페란토 문법서에서는 이때 키엘로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때 감탄하는 것은 플로로가 아니고 벨라를 감탄하는 것 같아요. 형용사를 감탄하지. 그러면 키엘 벨라 플로르 지 에스타스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위에도 키엘 벨라 지 에스타스 이거 대명사 명사잖아요. 근데 이때는 키엘 쓰고 왜 이 밑에서는 키아를 썼냐. 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문장의 어순, 그냥 어순이라고도 하고 문장의 어순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어는 주어는 주로 생략하고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먼저 나오고 서술어는 맨 뒤에 나옵니다. 어제 나는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맨 뒤에 나오죠. 에스페란토는 주어와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격 의미 덕분에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C'era mi vespermanges
콘라 미코 엔티오 만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런 말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뭐 한국어 문법 시간에도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제가 뭐 사실 좀 찾아본 사항인데요. 한국어에서는 셈을 나타낼 때 그 대상어가 먼저 나옵니다. 책 세 권 이러지. 세 권의 책, 우리말답지 않아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외국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서 그렇지. 원래 우리말은 책 세 권입니다. 친구가 2명 왔다 그래야지 2명의 친구가 왔다. 한국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많다. 그래야지 많은 돈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말이 많다. 그래야지 그 사람은 많은 말을 한다. 뭐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에스페란토는 셈을 나타낼 때 수사가 먼저 나와요. 트리 리브로이 그래야지. 리브로이 트리 그러면 안 돼요. 베니스 두 아미코. 미 하바스 물탄 몸. 리 물트 파롤라스. 물론 리 파롤라스 물트 그래도 되겠네요. 우리말처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파뇰은 사실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니까 어순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앞에 나옵니다. 자, 어순 비교 여기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에스페란토는 so, vo, o, adverb. 중국어는 so, adverb, vo, o. 한국어와 일본어는 so, adverb, so, o, vo 이런 식입니다. 이게 화살표를 제가 비금을 꺼놨죠. adverb가 에스페란토에서는 맨 뒤에 나오는데 중국어에서는 주어 바로 뒤에 나와요. 그 다음 중국어에서는 이 목적어가 맨 끝에 나오는데 그 앞에 동사가 나오는데 서술어가 나오는데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그 차례가 바뀝니다. 목적어가 먼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맨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예를 들은 걸 다시 보면은 히에로 미만지스 누델론 풀미아 아미코 엔티우 만제요. 에스페란토에서는 비교적 이렇게 했습니다. 대체로 쿤미아 아미코 엔티우 만제요. 상황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나 중국어를 에스페란토로 그대로 직역하면 미 쿤미아 아미코 엔티우 만제요. 만지스 누델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국어는 미 쿤미아 아미코 엔티우 만제요. 누델론 만지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한국말로 번역해 봅시다. 저는 친구와 함께 그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상 중국어는 에스페란토 또는 인도 유럽어와 한국어와 일본어의 중간점에 있다. 중국이 우리 극동 한국이나 일본 이쪽보다는 유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언어적으로 보면요. 문법적으로 보면 중간점에 많은 경우 중간점이 있어요. 우리말, 일본말과 저 유럽말의 중간점에 있어요. 뭐입니다. 의미로 오늘 상당히 빨리 제가 지금 막 뛰어왔습니다. 세만틱과 낱말의 뜻의 범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음 이의 어와 다의 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동음 이의 의는 다리 1, 다리 2, 다리 3 이런 겁니다. 이 다리 1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다리. 다리 2는 어떤 걸까요?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강 위에 놓인 다리. 그렇죠? 다리 3은 또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리 3은 책상 다리 같은 거죠? 상당. 예, 다리로 나온 책상 다리. 자, 이런 게 동음 이의어입니다. 에스페란토는 다 다르죠. 우리 몸에 붙으면 삐에도고, 뭐 감보, 크루로. 다리 2는 혼토, 다리 3은 이런 거는 에스페란토에서 제가 이거 찾아보지 못했는데 다리 3은 에스페란토로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제도인 이것도 아마 크루로 뭐 그래야 삐에도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에스페란토에서는 특별한 용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리 1, 다리 1에 포스터, 예? 포스터, 포스터는 꼬리죠, 꼬리. 예. 포스터. 포스터. 예, 네. 포스터는 기계나, 좀 장대 같은 거 그런 건데,
기계나 가구 등의 다리. 그걸 포스터라고 한대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네요. 이런 말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붙은 다리 1, 이 여기에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누어져요. 그런 거를 묻듯 말, 다의라고 합니다. 에스페란토에는 원칙적으로 동음이어요. 그냥 우리가 동음어 이러기도 하죠. 호모니모가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뜻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좀 있죠. 그래포, 공작, 백작 이럴 때 그래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그래포가 공작입니까? 백작입니까? 공작. 공작이에요. 네. 근데 또 그래포, 수학 시간에 그래프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프예요. 아하. 에스페란토에 다의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영어 영향입니다. 그래서 DVD, 원래 이게 DVD는 나누다예요. 근데 요즘은 공유하다를 DVD라고 또 써버려요. 다의가 돼버립니다. DVD. 오포르투나가 본래는 이게 편리한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포르투노, 기회 이런 뜻으로 또 다의가 생겨버렸어요. 이런 말들이 지금 영어 영향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만. 저기 잠깐 죄송한데요. 네. 그라포는 백작이고요. 네네. 공작은 듀코입니다. 예, 그렇군요. 남고, 그래프 공작이다 그랬죠? 네. 네. 그래프. 공작이 제일 높은가요? 백작이 제일 높을까요? 공후 백자남입니다. 공후 백자남. 네. 공작이 제일 높군요. 그럼 그래프가 제일 네. 높고요. 그다음 에스페란토에는 동의어, 시노니모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나라에 에스페란토가 보급됨에 따라 동의어가 자꾸 생겨나게 됐습니다. 가조노, 이게 잔디죠. 근데 또 라제노라는 말 또 생겨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한국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아주 뭐 득세를 하면 잔디오 하자. 그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참, 이래 되면 에스페란토가 이제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요. 큰일 났어요. 플라조, 해변가죠. 근데 스트란드. 어느 나라 사람들이, 플라조 그거 싫다. 우리는 스트란드 할래. 그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그나로, 열차, 트라이너 이런 것도 그런 유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 자, 그 다음 부정의 분위. 이 재밌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부정도요. 주어 부정이 있고 목적 부정이 있고 서술어 부정, 부사어 부정이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을 총으로 죽이지 않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는 그 사람을 총으로 죽이지 않았다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총으로 안 죽이고 뭐 칼로 죽였다 할까요? 아니면 총으로 죽이진 않고 총으로 머리를 때렸다 할까요? 아니면 그가 아니고 그 여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머리 아니라 그, 그 여자를일까요? 이게 어느 쪽인지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부정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의 그 한 분야입니다. 에스페란토로도 리네 모르티기스 린 페르파필로 그러면요. 이게 불분명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리네 모르티기스 린 페르파필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모르티기스를 꾸미는 건지 린을 꾸미는 건지 페르를 꾸미는 건지 파필로를 꾸미는 건지 아니면 리를 꾸미는 건지 몰라요. 그런 걸 부정의 범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오해 없이 잘 쓰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네치오 에서스 디아만토라는 말과 네니오 에서스 디아만토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것은 모든 것이 다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오 네 에스타스 물테 코스타 디아만테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비싼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 몇 개만 비싼 거고 몇 개는 안 비싼 거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모두 다 몽뚱그리 모두 다 그냥 비싼 게 아니다 그 말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부정의 범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5가지 색깔을 씁니다. 본래 우리말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까맣고 이걸 음양오행사성과 연결시키죠. 목화토금수하고. 근데 에스페란토는 기본색으로 8가지를 칩니다. 존 웰스 씨가 이렇게 나눴어요. 영어는 11가지 있대요. 그분만은. 그러면서 7가지 이상 되면은 좀 선진국의 언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링구비스티카 아스펙토에 대해서 그런 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밖에 없는데 넘어갑니다. 화용론 이제 마지막입니다. 프라그마티코라고 그러는데 말은 의사소통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는 어느 행위를 할 때 5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문을 좀 닫아주세요. 명령문으로 할 수 있고 문을 좀 닫읍시다. 청유문으로 할 수 있고 문을 닫는 게 좋겠어요.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평서문으로 할 수도 있고 문을 좀 닫을까요? 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 의문문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문을 좀 닫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탄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문을 닫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화용론이라고 해요. 같은 말 다른 뜻.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좋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잘한다 이것도. 응도요. 그 경상도 사투리에서 주로 쓰이는데 응 하는 거하고 응 하는 거하고 응 하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서 힘들 때 그러잖아요. 다 달라. 자, 그 다음 학교. 이걸 어떤 데는 감목, 교도소, 감방을 학교라고. 제가 어릴 때 포항에 살았는데 그때 포항시장 안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포항 사람들은 중앙대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포항 사는 사람 중에 중앙대학교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완전 토백이들은 알죠. 그 다음 중국에서는 카이호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세미나 참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어디 여행 가는 거예요. 단체로 여행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정치인들 어디 뭐 해외 뭐 견학 간다 어디 뭐 회의 간다 그러면서 여행 가는 거 많잖아요. 그걸 비꼬는 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에 당콘 원래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거절할 때 주로 많이 써요. 뭘 이래 주었을 때 거절할 때 당콘 오히려 거절할 때 그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 화맥 문맥이 있듯이 화맥이 있는데 각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 다른 겁니다. 존댓말, 우리 한국어는 존댓말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존댓말이 발달하는 언어 공동체는 도덕이 발달하고 안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달한다. 이렇게 돌아가신 박지홍 선생님이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층어가 있어요. 상류어, 유아어, 여성어. 요즘은 한국에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네팔인의 한국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급식체 한때 유행했죠.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쓰던 급식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빠롤입니다. 랑그가 아니라 빠롤이에요. 그래서 빠롤이 중요합니다. 이 농담인데요. 보신탕 집에서 아주 신사들이 보신탕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방에 이제 쭉 앉았습니다. 그 종업원이 와서 다들 계죠? 개야. 다들 보신탕 먹겠죠? 이 말이에요. 다들 계죠? 개. 이런 식의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한국어는 대화체의 말이기 때문에 화용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답의 방식도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 네고 아니면 아니요. 서술체 말이라는 달라요. 에스페란토하고도 다릅니다. 에스페란토나 영어 이런 서술체 말은요. 내가 대답하는 말이
긍정문이면 앞에 yes를 붙이고 내가 대답하는 말이 부정문이면 앞에 ne를 붙여요. 그 사람이 긍정으로 물었던 부정으로 물었던 상관이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그 사람이 긍정으로 물었던 부정으로 물었던 상관없이 내가 동의하면 ne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 편지 쓸 때도 보면요. 우리는 뭐 저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로 안부부터 물어요. 뭐 날씨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잘 지내느냐 가족은 어떠냐 이러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은 대체로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의식의 차이, 말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앞장에서 그 부정의 범위 있었잖아요. 네, 그 한글에 네, 그는 그 사람을 총으로 죽이지 않았다 이랬으면 헷갈리는데 네. 거기다 총으로는 죽이지 않았다 이러면 그렇죠. 좀 명확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네 모르티기스 하는데 네. 그 네하고 뭐 누르 채 이런 단어는 그 바로 뒤에 단어를 부정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 내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모르티기스 예, 예. 모르티기스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말에 총으로는 이렇게 쓰거나 네. 누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부정의 범위를 인식하고 아, 이거 조심해야 네네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좋은 태도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요.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강 끝나고 다음 7일 날 5강 하면은 끝이 나겠는데요. 아마 다음 7일 날 5강 때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에스페란토 문법의 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들 뵙도록 하죠. 제스라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레비도 제스라비도. 랑코 제스.